기억을 잃은 딸, 되살아난 진실, 그리고 흔들리는 왕국. 이제 여왕은 연기를 멈추려 한다. 63회가 복귀의 시작이었다면 64회는 붕괴의 서막입니다. 말 같지 않은 소리 마. 기억 상실증? 물론 이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건 아는데. 돌아온 강재인, 그녀의 기억 저편에 감춰진 복수가 서서히 현실이 되어가는 지금, 황씨 집안은 균열의 소리를 숨기지 못하고 진실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하죠. 무슨 생각으로 제인을 집으로 데려간 건데. 대체 그놈은 차라리 잘 됐어. 나도 그 집으로 가야겠다. 이제 모든 건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제인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구나. 누나 내가 지킬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상대가 되겠니? 최자영은 그 순간 마치 누군가 시간의 흐름을 멈춘 듯 멍하니 서 있었어요. 오히려 잘 된 거 아니야? 최자영 그 여자가 집에 왔대. 제인이가 정말 기억 상실증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잖아. 눈앞에 선 딸은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의 순수하고 따뜻한 그것과는 달랐어요. 그녀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차가웠고 어딘가 모르게 서늘했죠. 그대로 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몰라. 제인이가 악마들 속으로 있어. 자영은 그걸 알아채지 못한 채 그저 감정에 휩싸여 딸을 부둥켜 안았어요. 제발 가만히 있어 제발. 지금 나를 숨막히게 조여오는 건 기억 잃은 강재인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야. 그녀의 품에 안긴 제인은 잠시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다가 천천히 자영의 등을 토닥였죠. 엄마, 많이 기다렸죠? 그 한마디에 자영의 눈물샘은 무너졌어요. 그녀는 아이처럼 흐느끼며 말했어요. 너무 오래 너무 외로웠어. 제인아, 우리 제인아. 제인은 그런 자영의 등을 토닥이며 무언가를 중얼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들리지 않았죠. 그녀의 눈빛은 자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영 너머 무언가를 꿰뚫고 있는 듯 했어요. 마치 이 상황조차 하나의 연극 무대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여배우의 눈빛처럼요. 그 순간 문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세리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자신이 이 집안에서 얻어낸 모든 자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그녀의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했죠. 자영의 복귀, 제인의 귀환, 그리고 지호의 진실, 그 모든 게 자신을 향한 덫처럼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던 자영은 결국 제인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근데 넌 기억이 정말 다 사라진 거니? 제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2018년 이후로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기 낳고 기찬 씨랑 행복했던 그때까지만 기억나요. 자영은 그 말에 다시금 눈물을 훔쳤지만 어딘가 모를 불편함이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것은 어머니의 본능일지도 몰라요. 딸의 말투, 눈빛, 호흡, 어느 것 하나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낯설게 느껴졌던 거죠. 그런데 자영은 제인의 손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이상하게 내가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해. 제인은 잠시 눈을 깜빡였고 곧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요? 엄마, 제가 뭘 숨기겠어요. 그 웃음은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완벽함이 자영에게는 더욱 섬찟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자영은 제인의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그녀는 방문 너머로 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었죠. 종이 넘기는 소리, 무언가를 메모하는 듯한 연필 소리. 자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보려 했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어요. 그녀는 문을 바라보며 중얼였어요. 제인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니? 하지만 강세리는 그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 노려보고 있었어요. 자영의 복귀는 곧 진실의 귀환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진실은 자신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세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죠.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어보려 했지만 입꼬리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두 손을 꽉 쥐고 입안을 다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안 돼,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이건 내가 만든 집이야. 내가 쟁취한 자리라고. 그날 저녁 저택의 식탁에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테이블에는 정성껏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앙에는 제인이 직접 만든 갈비찜이 올려져 있었죠. 황나라는 감탄을 터뜨렸고 황기만은 이게 집밥이지라며 감격해했어요. 하지만 한 사람, 노숙자만은 손을 내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혹시 이거 뭐 특별한 거라도 넣은 거 아니죠? 노숙자의 말에 제인은 부드럽게 웃었어요. 갈비찜이에요, 어머니. 예전처럼요. 그 말에 노숙자는 잠시 멈칫했어요. 예전처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죠. 기억을 잃었다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만들 수가 있지? 의심이 스쳤지만 일단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맛은 너무나도 익숙했고 완벽했어요. 그녀의 표정이 굳어질 틈도 없이 황나라가 외쳤죠. 와,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언니, 이 레시피 어디서 배운 거예요? 제인은 눈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기억이 안 나도 손이 기억하나 봐요. 그 말에 식탁 분위기는 일순간 따뜻해졌어요. 가족들은 웃었고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공기가 감돌았죠. 하지만 노숙자는 여전히 그 따뜻함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리, 엄마, 물 좀 주세요. 지호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공기는 얼어붙었고 정적이 식탁 위를 덮었습니다. 강세리는 당황해 고개를 푹 숙였고 황기찬은 젓가락을 멈추며 지호를 바라보았어요. 제인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조용히 물었어요. 지호야, 내 엄마가 누구라고 했지? 지호는 눈동자를 굴리며 머뭇거렸고 세리는 아이의 발을 살짝 찼어요. 지호는 곧바로 엄마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라며 고개를 푹 숙였죠. 기찬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말하며 상황을 수습하려 했고 식사는 다시 이어졌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했어요.
식사가 끝난 후 강세리는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손에 잡히는 쿠션을 집어던졌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고 지호의 실수가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몰려왔죠. 그녀는 곧바로 황기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부탁했던 거 더 세게 밀어붙여. 지금 안 하면 다 끝장이야. 한편 정윤이는 거실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제인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말투, 눈빛, 행동 그리고 요리 솜씨까지. 기억을 잃은 사람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그녀는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꺼내 김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제인 씨 정말 기억 잃은 게 맞을까요? 도윤은 전화를 받고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그도 알고 있었죠. 그녀가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도윤 앞에서 보여준 행동들은 설명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그는 다음날 아침 몰래 제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책상 서랍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옷장 한 구석에서 오래된 노트 하나를 발견했죠. 그 안엔 날짜와 사건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중간엔 기참 비자금 세리 위증 같은 단어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도윤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복수의 기록이었어요. 그 시각 황기찬은 강미란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란은 요즘 기찬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죠. 당신 아직도 그녀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 그저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미란은 알았어요. 기찬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은 제인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에 대한 공포였다는 걸. 다음날 아침 강세리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겠다고 외쳤어요. 부부싸움은 결국 지호 문제로 다시 불붙었고 기찬은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렸죠. 그게 너와 나 이 집의 마지막 장면일지도 몰라. 세리 엄마 물 좀 주세요. 지호의 말은 칼날 같았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그 한마디가 식탁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모든 시선이 지호에게 집중되었고 가장 크게 충격을 받은 건 세리였어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접시 위로 떨어지며 금속성의 소리를 냈습니다. 지호야,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황기찬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제인은 잠시 침묵하다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죠. 지호야, 내 엄마가 누구라고 했지? 제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뭔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그 한마디로 모든 것을 확인하고 싶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 했죠. 지호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눈동자를 굴리며 당황했어요. 그러다 세리가 눈빛으로 압박하자 그제야 고개를 푹 숙였죠. 엄마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그 말에 기찬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무마하려 애썼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세리는 더는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듯 의자를 밀치며 일어나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갔죠. 그 소리에 젓가락질을 하던 황나라도 멍하니 고개를 들었고 노숙자는 눈썹을 찌푸린 채 지호를 바라봤어요. 식사 후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고 가족들은 조용히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호텔 스위트룸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 놓인 유리 테이블 위엔 술병이 나뒹굴었고 그녀의 손은 술잔을 들고 있음에도 떨리고 있었죠. 지호 너까지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닦아냈어요. 그녀는 결국 핸드폰을 들어 황기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2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은 기만에게 그녀는 숨죽여 말했어요. 내가 부탁했던 거 더 세게 밀어붙여. 지금 안 하면 다 끝장이야. 그 녀석 다시 이별기 시작했어. 제인이 돌아오면서 분위기도 바뀌었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 없어. 황기만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그 음성엔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한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알겠어. 이번엔 흔적 안 남기게 해. 세리는 전화를 끊고는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그 순간 그녀의 얼굴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곧 복수의 의지로 바뀌었습니다. 제인 내가 기억을 잃었든 아니든 상관없어. 날 무너뜨릴 순 없어. 창밖의 도시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세리는 술잔을 단숨에 비우며 마지막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세에 있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그녀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한편 황기찬은 강미란과의 대화를 통해 또 다른 진실을 감추고 있었어요. 당신 아직도 그녀한테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 그저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뿐이야. 하지만 미란은 알았어요. 기찬의 눈엔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다음날 황기찬과 강세리의 부부싸움이 터졌습니다. 지호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은 곧 서로의 상처까지 들춰내며 격해졌고 결국 세리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서겠다고 외쳐요. 기찬은 말없이 등을 돌렸어요. 그게 너와 나 이 집의 마지막 장면일지도 몰라. 여왕의 집 64회 모든 인물의 감정이 폭발 직전입니다. 강재인은 과연 얼마나 더 연기를 이어갈 수 있을까? 황기찬은 그 판을 끝까지 통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호 그 아이의 진실은 언제 드러날까? 이제 진짜 복수는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